뉴스 기사를 많이 배포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달이나 채굴 수익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프랜차이즈 창업 지원 프로모션 혜택을 어필을 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 컨설팅을 이제 영업사원이 해줄 거 아닙니까? 컨설팅을 해줄 때 추가 비용 얘기를 할 텐데, 추가 비용을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하는 영업사원이 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창업자는 작은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큰 돈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부터 자꾸 추가 비용 하는데 이게 추가 비용이 뭐냐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들 말고 점포가 어디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비용들을 추가 비용으로 빼놔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기 증설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미 정기 증설이 건물에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애초에 처음부터 견적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히 잡아 놓으셔야 사장님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실이 아니면 철거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던 곳을 PC방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철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철거량에 따라서 이렇게는 700, 800 그 이상도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 착공 미팅 하다 보면 소방 스프링클러 얘기 많이 하죠. 야, 여기는 층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걸 노출로 해가지고 층고를 최대한 높여서 개방감을 주는 매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매장인데, 이게 이제 추가 비용이 되니까 그냥 여기는 천정 마감되어 있는 그대로 페인트 칠만 하고 넘어가시죠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추가 비용이 조금 나왔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창업자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창업하고 6개월, 1년 지났는데 그때 그냥 층고를 깔 걸 그랬나? 근데 이미 늦었죠. 그리고 방화문 이런 것들, 소방 관련된 이 항목들도 매장에 따라서 어떤 건 해야 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고 비용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저희가 2층이다 그러면은 유리면이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 유리면을 가격을 측정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들어갈 수도 있죠, 지하라면. 근데 지하인데도 안에 복도가 넓어가지고 복도 유리창에 여기 다 시트를 발라야 된다 그러면 거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추가 비용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걸 안 하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들끼리 견적서를 들이밀면서 가격 비교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싸게 보여야 된다 라고 해서 진짜 해야 될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막 개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영업사원이 1,000이라고 얘기해도 나는 2,000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준비하실 때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이제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C방 프랜차이즈가 로열티를 사실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이제 얘기를 하죠. 가맹점과 물류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PC방 본사가 가맹점을 이제 관리해야 될 의무도 없는 거죠. 물류를 주고받는다고 하면은 가맹점이 장사가 잘 돼야 본사에서 물류를 또 시키니까 물류를 유통하면서 이 수익을 얻는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맹점이 잘 돼야 본사가 잘 되는 구조인데, PC방은 이 시설업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아니다. 관리해줄 의무가 사실은 없는 거죠. 관리해줄 의무가 있어도 관리해줄 이해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이렇게 매정하게 관리를 안 해주는 PC방 프랜차이즈에 실망할 일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PC방은 브랜드력이 좀 약하죠. PC방 브랜드 보고 손님들이 PC방을 가지 않기 때문에 로열티의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PC방 프랜차이즈가 관리해주지 않나요? 가맹관리팀이 따로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PC방 프랜차이즈에 있는 가맹관리팀은요, 오픈할 때 오픈을 도와주는 오픈바이저가 주력으로 이제 인력이 사용되는 거고요. 오픈이 없을 때 그냥 조금 방문해서 봐주는 정도가 될 수는 있지만 연락을 잘 안 받죠. 가맹점 매출하고 본사 수익이 이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존 가맹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열티는 기업마다 프랜차이즈마다 받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안 받는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있고요. 받는다고 하면은 한 대당 5,500원으로 측정을 해서 받거나 아니면 매출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맹 계약을 할 때 2년 단위로 많이 하죠. 2년 단위로 하는데
이게 관리해 주는 것도 없고 내가 왜 매달 돈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해지해야겠다 딱 선언을 하고 안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PC방 프랜차이즈에서는 2년 안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창업할 때 내가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프로모션들 있잖아요. 5천만 원, 뭐 1억 상당 뭐 이런 것들 막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다 물어내 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이미 써 있었다. 소송을 걸겠죠. 그러면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2년은 채우게 됩니다. 지긋지긋하게 이제 2년을 버티고 나서 계약 해지를 이제 선언을 하고,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갑자기 간판 내리라고 내용 증명이 날라옵니다. 그래 뭐 계약 해지도 했는데 내 돈 들여서 간판 싹 갈고 새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잘 영업하고 있는데, 우리 내 상권에 갑자기 내가 전에 했던 그 브랜드의 PC방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잔인하지만 이게 사실 프랜차이즈 탓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개설로 먹고 사는 프랜차이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가맹점주는 그런 거를 이해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우리 이 상권에 우리 매장이 지금 계약한 매장이 없고 상권을 보호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먹고 사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양아치라기보다는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랬으면 사장님이 로열티를 안 받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셨어야 돼요. 그런 회사들은 가맹계약 2년 하고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간판을 계속 걸고 계속 영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상권 보호를 계속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 PC방을 선택한 사장님의 잘못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절대 계약하면 안 되는 프랜차이즈 특징 7가지 기억하시면서 이 창업을 준비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상담받기도 사실 몸도 지치고 더 혼란이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창업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